8. 에고와 두려움 기반의 감정.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가시는 그토록 쉽게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에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인식하는 과정이 몇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시작 단계에서 우리의 도전은 에고와 에고의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극단적일수록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보다 극단적인 경우에 에고를 인식하면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특히 상위 10%의 사람들은 쉽게 극단적인 형태의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에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계사를 보면 어렵지 않게 에고의 작업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에고가 어떻게 역사상 모든 부정적인 사건의 원동력이 되었는지 밝히고 에고 기반의 역사를 집필한다면 가치 있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람들이 에고에 완전히 눈이 멀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가장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다른 역사적인 인물들도 극단적인 형태의 에고 중심의 맹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는 심리학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부족에 지배되는 마음 상태라고 정의하는 사이코패스적 성격 장애의 개념입니다. 에고는 국소성의 환영, 즉 우리가 모두 분리된 존재라는 환영에서 비롯됩니다. 에고에 눈이 멀면 멀수록 이 분리의 현실을 더 많이 믿게 됩니다. 에고는 특별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옳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따르든 상관없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에고는 자신의 목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공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사망한 것은 단지 인종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했던 정당한 조치였을 뿐입니다. 사이코패스, 대량 살인자, 독재자들은 분명히 에고에서 비롯됩니다. 덜 극단적인 형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형태의 범죄든 분명히 에고의 행동이며 범죄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상관없이 이득을 얻고자 합니다. 오직 에고에 눈 먼 사람만이 부유해지려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당연하거나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에고에 눈 먼 사람만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강간하거나 아동을 성추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개인적인 수준으로 가면 어떨까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폭력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폭력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신체적인 학대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감정적, 정신적 학대도 일종의 폭력일까요? 자식을 걱정해서 과잉보호하고 통제하게 된 부모는 어떤가요? 혹은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경력에 대한 꿈을 자식은 그런 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자식이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부모는 어떤가요? 고의로 혹은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모두 에고에서 비롯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목표라고 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어떤가요? 히틀러나 그의 가까운 측근들에게 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있냐고 물어봤다면 그는 아마 난처한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히틀러의 행동을 극단적이라고 보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보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많은 행위가 고의적으로, 즉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맹목적일 때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고의 효과를 피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고 기반 행동을 정의하기가 쉬워 보입니다. 에고의 효과를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에고는 행동 그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큰 국가나 서구 세계와 같은 사회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회는 에고를 인식하게 되고 에고에서 비롯되는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나 자기중심적인 행동도 식별합니다. 이 사회는 에고 기반의 행동을 분별합니다. 이 사회는 이제 특정한 형태의 에고 기반 행동, 즉 악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행동 유형을 제거함으로써 인간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에고 기반 행동을 억제하도록 아이들을 프로그램해서 대중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할까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식별해서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제지하고 처벌하려 할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 특정한 집단 사람들이 에고 기반 행동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그 그룹 사람들을 제지하거나 소탕하려고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의 분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고의 개념을 이용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에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중단시키도록 돕거나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에고에 기반한 행동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세계가 개입해서 양쪽 모두 에고에 좌우되고 있고 자신들의 세계관을 더 우월한 세계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고와 에고 기반 행동을 식별하는 것은 필수적 단계이지만 그 자체로는 에고를 초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에고는 자신을 위장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일에 에고의 개념을 사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행성에서 에고를 제거한다는 가치 있는 명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에고 기반의 행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배타적으로 에고 기반 행동을 식별하는 또 다른 위험은 사회를 에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가 에고 기반 행동을 구성하는 목록을 내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 목록을 보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말은 분명 나는 에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모두 에고 기반의 행동을 전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들을 바꿔야 합니다. 이 행성의 모든 인간은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대중이 가는 대로 사회도 따라갑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추종자들입니다. 그들은 지배적인 소수에 의해 보다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끌어내려지는데 우리는 히틀러와 그의 협력자들에 의해 독일 국민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창조적 소수에 의해 덜 에고 중심적인 행동으로 끌어올려질 텐데 우리는 이미 많은 국가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입각한 민주주의 형태의 정부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는 문제가 외부에 있고 오직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정의하도록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들보와 티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바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해서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자신의 의식을 바꾸는 일에 집중해야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의식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에고를 의미하는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만 식별할 수는 없습니다. 기꺼이 우리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봐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오래된 에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함정은 자신은 바꾸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며, 먼저 자기 속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 더 명료한 비전으로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강요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에고가 인간 악의 원인이라고 식별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을 바탕으로 에고를 식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에고를 더 깊이, 보다 정교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에고는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행동 그 이상입니다. 에고를 느끼기. 행동을 넘어서려면 단지 행동이 어디서 오는지 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행동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말하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미국 시애틀 지역에서 비닐 사이드를 파는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애틀은 보잉 항공기 공장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 지역 영업사원들 사이에 보잉 엔지니어에게 영업하는 일보다 힘든 일은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오갔습니다. 이유는 엔지니어들이 대단히 지적인 사람들이라 논쟁을 할 때마다 영업사원은 그들이 사야 할 이유를 제안해야 했고, 엔지니어는 왜 사서는 안 되는지 언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영업사원이 몇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여도 엔지니어가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관찰이 전적으로 과학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지성에 대해 뭔가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지성은 어떤 이슈에 대해 양쪽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논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성이 우리에게 행동을 취할 자극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은 다소 공허한데 우리는 대부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은 관념 수준에 머물고 행동 수준까지 가지 못합니다. 어떤 행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생각 이외에 어떤 것, 즉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촉발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요소가 감정입니다. 에고를 더 온전히 이해하려면 감정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을 에너지로 보았기 때문에 감정은 분명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감정이라는 말은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말로 들립니다. 감정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너지는 파동처럼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장의 형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석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있고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도 보이지 않는 전자기적인 장을 가지고 있고 마음은 이 장의 일부입니다. 수천 년 동안 고대 침술 치료법은 그런 장에 대한 지식에 근거했고, 오늘날 많은 서양 의사들과 병원은 침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스캐너와 디지털 카메라 형태로 컴퓨터 화면에서 에너지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도 있습니다. 나는 향후 몇십 년 안에 이 기술이 더 발전해서 인간의 에너지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더 잘 이해하게 되어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신체적인 증상을 일으키기 전에 질병을 진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